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뵈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조금 그렇지만 제가 참석하신 분 명단을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많으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학부 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님 포함해서 많은 걸 보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기반,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북한의 과학기술을 연구한다, 조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북의 과학기술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주로 찾으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통보리 아카데미에 불러주셔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할 텐데,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과학기술 및 ICT 분석 이란 주제인데요. 제가 밑에 주제를 하나 더 달았는데요. 연구 정보 소스 탐색 그리고 과학 계량학적 분석이라는 여기 제가 처음에 듣기로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했는데 양적 연구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 제 안내를 해주시는 진행 측에서 저한테 유독 질문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가면 듣는 질문을 가지고 거꾸로 제가 답변을 우선 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얘기, 우리 옆에 화면에 나오는 질문들 보이시죠?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답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오늘 먼저 본격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나온 질문지 한 8가지나 되는데 이 얘기 다 하면 강의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또 본격적으로 할 적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남북의 ICT 기술 차이 그리고 북한의 과학기술 방향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건 분야와 IT를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수준차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북이 미사일 이렇게 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과학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일부 인정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차이가 좀 나죠. 그런데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개발하면 대부분 과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계적인 첨단 기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북은 물론 첨단 기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서울대 소원 쪽에 있던 황모 박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복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 북에도 복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요즘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4차 산업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얘기들 인공지능? 거기도 얘기를 합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첨단 지향이라면은 북은 트러블 슈팅, 문제 해결 중심. 그래서 기업소, 북한에는 보통 기업체란 말도 쓰지만 기업소란 말을 많이 쓸 때 기업 현장에서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북에는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이 하는 일 중에 뭐냐면은 과학자, 기술자, 돌기업대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문제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 과학자 나가라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뒤집어지겠죠. 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만 과학자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소위 첨단을 지향해야 할 과학기술이 그게 인적 소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퇴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쪽으로 초점이 있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운영하는 북한 과학기술 네트워크, 여기 정보가 많은 걸 확인했다. 그리고 장기간 열람,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오셔서 자료실에 보셔도 되고요. 북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아낌없이 드립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면 오시면 좋겠고요. 연락처 여기 진행진 측에다가 물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인재 양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북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학과 인재 양성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새세기 교육혁명이란 말을, 원래는 산업혁명인데 교육혁명이란 말을 넣고요. 의무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체제를 바꾸고 하는 노력들을 북이 해왔고요. 소위 수재, 천재 교육을 북이 상당히 사회주의 체제와 달리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도 수재반을 별도로 둬요. 이래서 북한의 김책공대가 북의 손에 꼽을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학에서도 수재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교육을 할 적에 이런 인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ICT 얘기는 의사결정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렇게 경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가 있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컴퓨터 개발 외에 어떤 성과라고 했을 때 북이 ICT 부분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따진다면 첫째는 사람을 많이 키워놨다는 걸 들 수가 있고요. 또한 북이 외부의 자원이나 유입을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소위 천연물 약재라든가 우리 한의학을 북에서는 고려의학이라는데 이쪽에 소위 의학 발전이라든가 이것들을 디지털화를 북한은 숫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이 정부와 외부 기술 유입은 잘 하느냐라고 했을 적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전면 통제입니다. 심지어 북에서 밖에 나가 있던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외부 기술 유입을 어떻든 해왔는데 여러분 대부분 들으시죠. 주체과학이라는 거 했을 때 자체 기술로 자체 인류로 한다는 건데 그것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북한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기술을 유입해서 우리 걸로 만든다는 것까지를 해서 주체과학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은 북이 소위 국제학술지 우리 보통 SCI 스코프스 하는 그런 등재지에 논문을 내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볼 수 있어서 외부의 협업은 현실적으로 중국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에는 유럽, 특히 독일 이런 곳과 협력을 했었습니다. 해커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해커 양성 실태가 어떠냐라고 하는데 저는 뉴스에 한번 났죠. 북한의 유일한 국립대가 아닌 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평양과학기술대 푸스트라는 데인데 거기에 외국의 교수들이 가서 거기에 교육하면서 해커 양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 해커 양성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군 부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조금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해커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IT 역량이 갖춰졌을 적에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초등학생이 해커 됐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양성 실태는 대외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원격 진료를 얘기했는데 그게 의외로 원격 진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의 병원 중에요. 지금 평양종합병원을 지난 10월 달까지 짓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일본의 총련에서 지원해서 만든 기만유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병원이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각 지방의 병원과 연결해서 하는 소위 원격 진료를 하기도 하고요. 북의 고려의학 연구원 및 고려의학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이 병원이나 연구원이 각 도에 있는 소위 고려의학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과 연결해서 원격 진료를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어떻든 원격 진료를 북이 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은 어떤 거냐라고 생각했을 적에 북이 평양과 평양 아닌 곳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해소할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원격 교육도 그 일환이고요 합니다.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북한사의 양상이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했을 적에 우리 핸드폰 쓰잖아요. 근데 북에도 핸드폰을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위 통신, 예를 들면 전화나 메시지나 이런 거 외에 다른 연결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앱 다운 자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바일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구축 여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그런 어떤 통제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탈북자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탈북자는 뭘 파느냐 핸드폰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때 중국과 왔다 갔다 할 적에 변경 지역에서 내륙까지 핸드폰을 이송해서 파는데요. 그 사업에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핸드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흥남 지역이 있고요. 청진 지역 그쪽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지역에서 했는데 핸드폰 같은 평양 뭐 아리랑 있으면은 그 가격이 싸면은 그쪽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래서 비즈니스가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뭐 그분도 다른 이유로 뭐 이렇게 한국 땅에 와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핸드폰은 그쪽에 소위 비즈니스 문화나 이런 것까지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지방에 있는 학생이 평양에 그 공부하러 그 쉽지 않은 케이스만 왔다 하는 경우에 고향의 부모님과 통화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예전과 달리 가능한 그런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질문하셨던 분이 우선은 그렇구나라고 할 것 같고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과학기술 네트워크라는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거의 좀 있으면 20년이 돼 가는데요. 여기는 북한의 과학기술 학술지, 특허, 규격, 단행본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과학기술 영역에서 모아서 북이 이런 영역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요. 이 자료는 북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이런 잡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과학기술 측면에서 북이 과연 어떤 걸 하고 있냐를 알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함입니다. 오늘 여기 통보리 아카데미에서 리더십을 만드는 아카데미인데요. 리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저는 이해란 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곳인가? 그럼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나요? 그랬을 적에 투자의 기재 짐 로저스가 했던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남한의 자본, 경영기술, 북한의 천연자원과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이 합쳐진다면 일본과 비교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기분 나쁘게 들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통일이 됐을 적에 그리고 함께 했을 적에 어떤 파워를 분명히 가진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여기 통일이 되면 통일이 20년 동안 세계 유일하게 미래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투자가 안 된 곳이 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잠재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짐 로저스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수령 독재 체제이고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다 좀 느슨해졌으면 세 번째 오늘 주로 얘기를 드릴 과학기술 중심사회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해하거나 못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북맹이라고 합니다. 그럴 적에 여전히 그게 불가사의한 나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북맹을 해소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테고 오늘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좀 찔렸습니다. 더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더 상세한 기회가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연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하려면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데 북한은 닫힌 사회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통계치, 이게 대부분 흑이 이렇다라고 내놓은 데이터가 아닌 추정치라는 겁니다. 앞 시간에 이런 얘기 좀 하셨던 걸로 제가 여기 와서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북한의 경제 규모, 북한이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청, 한국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서 합니다. 물론 북한은 중앙통계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 연구를 이렇게 봤을 적에 전임 그 통일부 장관이었는데요. 김현철 교수죠. 이분이 한 얘기가 북한 연구는 여전히 실정의 빈곤과 방법의 빈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제가 이 표현을 들었을 적에 공감을 확 했습니다. 근데 이 북한의 문헌을 보면요. 그래서 북한이 매일 신문 나오는 게 있는데 일요일도 빠짐없이 나오는 신문이 북한의 노동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을 볼 것 같으면요. 상당한 인내심과 지구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늘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들으면요. 이러다 세뇌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독해하면서 요즘은 징후적 독해 그리고 자료 분석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속에서 역사 상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캐치되어야 되고요. 체계적 문헌 자료, 해독법, 비판적 분석에 집중하고 이에 적합한 어떤 이론 모델이라는데 저는 과기계에 있으면 다른 어떤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연구 방법을 사실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학 계량학적 방법으로 데이터가 말하게 한다 하는 이런 모토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북한 연구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되고 가급적 자료가 데이터가 말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분석 자원들을 개발하고 데이터 전처리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사점 도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북의 과학기술을 중점적으로 볼 적에 북의 과학기술이 어떠냐라고 한번 봤을 적에요. 화면에 나와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시사상을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문구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북의 신문이나 뭐 이런 잡지나 이런 것에다 따다 붙여서 온 겁니다. 최근에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최근 거 업데이트 못 했는데 북한은 경제 발전의 우리가 성장이라도 북은 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성하는 요인으로 과학기술을 얘기하고요.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기술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의학과학기술, 국방과학기술 다 과학기술로 그냥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좀 나누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야. 과학기술 아니야. 의학기술이지. 의학보건기술이라는데 그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농업과학기술도 과학기술. 뭐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 산림과학기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중시사상에서 과학기술은 가장 중요한 전략자원이라는 표현을 헌법에 북의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학기술이라는 건 그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얘기 아니고 전체 과학기술 다 포함된다. 오늘 여기 보건의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과학기술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 자료를 봅니다. 앞서 잠시 말한 노동신문이나요. 그리고 당기관지 민주조선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원통 뭐 이런 잡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혁신이라는 잡지, 우리는 일종의 소발명이라고 실용신앙교육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있고요. 프로그램 공보, 뭐 아니면은 북한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 KS 하는 게 북에 KPS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를 직접 출력은 못하지만 북의 그 태블릿, 그래서 판형 컴퓨터는 거기에 소위 중간에 그림 보시면은 서가 같은 게 있죠. 이게 태블릿 안에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에 누르면은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데이터를 별도로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 기기에서만 읽을 수 있게끔 락을 제대로 걸어놨어요. 그냥 그래서 밖에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있는 자료마저도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그 외에 조선중앙방송 또는 북의 논문 이런 게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건 북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접속이 안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접속이 되는데 이게 북의 선전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진 자만이 어쩌면 더 정보를 보는 그런 현상까지 있게 되는 거죠. 노동신문, 뭐 과학자 정면 돌파전 얘기할 제가 작년에 얘기를 하고요. 그 자료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의 소위 선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포스트죠. 보면요. 아까 과학기술 중요하다고 했는데 새세기 산업혁명, 교육혁명 얘기하고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뒤에 과학기술 전당이 있고요. 뭐 그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선전화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스트 이상으로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이게 우표로 나왔던 건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4개 중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교육, 보건 사업을 개선하자라고 해서 기치를 내세우는데 여기 좌측 하단에 그림이 있죠. 병원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가 있는데 여기 뒤에 그 사람 뒤에 있는 자세히 보면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요. 건물 하나 자세히 보면은 저기 낮은 건물에 보면 중간에 눈 같은 게 보여요. 이게 미경 안과병원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북의 과학기술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그래서 선전화도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이 그림은 저기 요즘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북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아까 그 접속이 안 되는 북이 대외적으로 내놓은 사이트들이 있다고 그랬죠. 또 그 DPRK 포탈.kp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북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 묶어놨어요. 거기 링크 되면 거기 가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체제 선전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오른쪽 하단에 VPN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를 여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른 목적이 아니라면 연구 목적이라면 이렇게 해서라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일본에서 운영하는 DPK 미디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건 과학기술이 아니고요. 사회과학 저널들을 검색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예전 테마 이런 거죠. 북이 뭘 하려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관이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의 정책은 어떠한지. 여기 보면요. 제가 찾은 거지만 국가과학원 원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국가과학원 전임 원장이, 지원재 원장이 그 전에 그 지방에서 성과를 내던 사람이었어요. 원장으로 냈다. 그러면은 국가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화학 쪽의 전문가예요. 그럼 강점이 있겠죠? 그 외에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왜 그만두냐? 뭐 혁명화 얘기도 있고 한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요. 김대 첨단기술 개발을 했는데 학교 내에 연구 조직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연구한 거를 최종 생산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북이 만드는 걸 지금 초점을 맞춰서 각 대학별로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건물을 별도로 지은 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 김대라고 표현한, 그리고 김책공대도 있지만 여타 대학들도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첨단 기술 개발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정보화도 있고요. 첨단 기술 개발구를 둬서 은정 지역이라고 있는데, 은정 지역은 어디냐면 평양 지역에서 우리로 치면 이렇게 위로 보면 약간 의정부 위치에 평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양 이렇게 하고 우리 서울로 비교하면 거기에 국가과학원 연구단지가, 우리 치면 대덕연구단지가 있는데요. 그 연구단지를 평성, 원래 평성 지역인데 그 평양 안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그리고 그 지역을 은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은정지역으로 지구를 하는데, 거기에 첨단기술 개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다는 걸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연구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들, 제가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원 통보나 이런 잡지들을 계속 수집해서 봅니다. 여기 참여하신 다수 분들은 보건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생뚱맞게 이런 자료가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보건의료 분야에 들어오는 자료를 한번 화면상에 보면요. 예전엔 주체의학이라는데 그 조선의학으로 책을 바뀐 게 있고요. 기초의학, 예방의학 포괄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하단에 있는 것들은 내과, 외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어쨌든 좀 들어요. 치과하고 안과를 같이 뒀어요. 우리는 별도 두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조선약학이라는 잡지도 있고요. 예방의학도 있지만 고려의학, 우리 지금 한의학이죠. 이 부분도 별도로 있고요. 그 생물학 쪽에서도 다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들이 대부분이 개간 잡지로 그 볼륨이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실 기회가 있다면 이 자료들을 보시면 해당 분야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용은 그렇게 한 아티클당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우리로 치면 초록을 좀 보강한 요약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용 파악에 한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데이터를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이 자료 어려우니까 국제학술 논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생각해서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저기 데이터 신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데요. 아마 연말에면은 저기 통일보건의학회 저기 책자로 해서 저기 기고가 될 것 같은데요. 국제학술지, 아까 북의 학자들도 국제학술 논문을 내는 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도 국제학술 논문을 내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이 내용은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사이트에 아까 북한과학대에 들어오시면 그 데이터를 제가 다 정리해서, 시점이 작년 정도 기준에 최신 업데이트는 안 돼 있지만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분류를 보면 의학 이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상세하게 DOI까지 넣어가지고 링크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도 제가 해놨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DOI 링크 되는 경우에는 찾아볼 수도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북이 국제학술지를 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내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논문을 분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첫째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그랬습니다. 북이 어떤 나라와, 아까 질문에 있었죠. 어떤 나라와 누구랑 어떤 테마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래서 독일에 가서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그 교수를 만나면 북한과 공동 연구를 했던 내용을 그 사람이 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중간에 중개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데이터였는데 책자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체 저는 에세이 논문 전체를 했는데요. 스코프스도 별도로 하고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북의 공동연구자의 특성을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는데 중간에 좌측 상단에 있는 게 보면은 중간에 큰 동그라미가 김일성
대학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네트워크 단절이 제법 심합니다. 그 말은 북한이 공동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은 이런 면에서 이 연구자의 공동 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점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북이 과연 어떤 대학이 어떤 기관이 연구개발의 강점을 가지고 있나라고 봤을 적에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북과 정말 한대면 의학 분야도 더 구체적으로 하였지만은 여러분 잘 아는 김일종합대학이고요. 김책공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원 산하의 그 대학,理과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치면 비교하면 앞에 말한 대학은 중앙교육청 산하에 있다면은理과대학은 국가과학원 소속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특성화대학하고 비슷한 그런 대학인데 이 대학들이 연구개발의 대부분을 차지할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물론 김대나 김책공대가 비중이 더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리고 각 연구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하고 있나, 그리고 특성적 모양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행태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웬만큼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국제 공동 연구를 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보니까요. 중국의 과학자 간 공동 연구 네트워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핑이 돼 있습니다. 이런 우리 과학자들을 하면은 거의 빽빽히 그냥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네, 북의 과학자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른쪽에 독일, 왼쪽은 중국이고요. 오른쪽 독일인데요. 독일이 의외로 서방 국가 중에서 북하고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연도별 국가수 논문을 보면요. 언어기관에서 제일 1위가 위에 보면 차이나라고 해요. 중국이랑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2위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3위가 오스트레일리아고요.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 활발하게 연구 공동 개발을 하는 곳이 이렇다. 근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요. 더 중국 중심적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이 그림을 대충 그리다 보니까 중국 지역도 남방까지 있던 지역이 우리 뭐 코로나 잘 했는데 우한 대학 이런 데도 갔었는데 차츰 줄어들고 동북 지역 길림대 뭐 저기 심양에 있는 대학들 이런 쪽하고 가까워지는 거 봐서 이쪽으로 몰려간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연구개발의 내용 결과를 우리가 개발하면 특허를 내잖아요. 그것처럼 북에도 특허가 있습니다. 발명 특허라고 하는데 조금 우리는 특허라고 하지만 북한은 발명이 많습니다. 발명이 많다는 것은 국가에 그 특허권을 주고 자기는 발명의 그 발명자로서만 남는 그런 건데요. 이게 책으로 나와서 이 내용들을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 특정 부분,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특허도 뒤져야 되고요. 앞에 제가 소개했던 논문들이 있잖아요. 논문의 대부분은 연구자가 나오면 잡지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위대한 머시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했던 말을 적고 그 다음에 서술이 되는 구조인데 우리하고 달리 소속 기관을 표시를 안 해요. 그런데 발명 공보 그리고 앞서 기술 혁신 이런 잡지는 소속 기관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어떤 그 연구나 개발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책자도 있고요. 제가 그 CD롬도 한번 북에서 나온 걸 구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허를 조금 더 상세하게 넣어놔서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사실은 이 계량 분석이라는 건 거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뭐 중간에 문자 인식을 하든 뭐 어떤 방법이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화된 데이터 포맷으로 만들기 위해서 엑셀 데이터로 만들고요. 그 외에 그것을 보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개피도 있고요. 요즘 소위 뜨는 그 소위 시스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KNIM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툴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엑셀이라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요. 키스티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데이터 특허 등록이 어떻게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이오 쪽에는 천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특허는 대체로 IPC 분류라는 걸 갖고 있는데 IPC하고 대응하는 산업 분류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매칭시키면 산업 분야별로 또 내용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된 특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이런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데이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검색해서 해당 부분에 특허만을 다운로드해서 작업하는 데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은 CNC하고 붉은 별인데요. 후기 CNC라고 그 공작 기계가 있는데 이게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해서 공작 기계를 컴퓨터화 시킨 건데 정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장비거든요. 이 장비를 만들어 놓고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은 강성대국을 위한 놀라운 사변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게 여겼고요. 그 이후에 CNC가 만들어지니까요. 여기 저기 선전화에 CNC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CNC화란 말은 CNC를 한다는 말인데 CNC화가 첨단화, 정보화의 상징으로 돼버렸어요. 그 북한이 우리가 널리 쓰는 컴퓨터의 O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PC에서 그 외에 리눅스, 유닉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 자체적으로 붉은 별, 레드스타라는 그 OS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병행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북의 특허를 북한이 낸 것 외에도 국제 특허를 낸 게 있어요. 이걸 보면 그 와이포에 등재된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이포에 낼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여기 특허를 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투자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언론 매체에 있습니다.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건데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선정, 선동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그 신문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데이터. 그래서 트럼프와 경제 발전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한창 말 그대로 그 글을 적에 트럼프에 대한 기사가 그 북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북이 핵경제 병제 노신을 접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보면은 경제 발전에 대한 건설에 대한 키워드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파악하는데 이런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빈도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네트워크를 그리면은 그 키워드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하는 어떤 테마 발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소위 북한 언론 연구 자료에서 말하는 이 아젠다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키워드를 추출하고요. 거기에 빈도나 중요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빈도 분석은 단순히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중요도다라고 했을 때 중요도 높은 키워드 추출에 그 IDF 방식을 통해서 아젠다 설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종 자료에서 과연 북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저희 빅데이터 뭐 얘기하듯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될지는 올 연말 정도 내년 1월 중반 정도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적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남북이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 그 키워드를 기준으로 하는 형태수 분석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해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의 용어를 가지고 형태수 분석기를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난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올지 저도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된다면은 연구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테마를 그리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추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네트워크 분석도 한번 해보면서 북이 가진 시각을 이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그림들은 그릴 수 있는데요. 보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한다는 말은 곧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한번 해보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한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는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래서 어휘 자원입니다. 북에 어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읽는 거하고 달리 시스템에서는 그것들을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다면 제가 선제적으로 해놨던 것들을 충분히 들여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시각화하는 거 간단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방법은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뉴스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 그러면 정보를 정형화하고 그 추출한 내용을 키워드나 핵심구, 그다음에 토픽 모델까지 명명개체 추출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불용어 내지는 핵심 용어가 아닌 것들을 걸러내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 수작업이 컴퓨터라고 하지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 지금 현재 북의 데이터도 이런 기법을 통해서 소위 모델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토픽 모델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론은 화면에 나와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비교 분석형, 부분 분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널리 보셨던 그림, 기본 차트 외에도 시각화 이런 툴을 통하면 북이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그림과 사실은 겹친 그림도 있지만 이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는 북이 과학기술 산업 관련의 어떤 정책 이슈, 그게 과연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시험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연구의 흐름들이 보통 그 모델링 한다라고 했을 적에요. 시스템적인 기반 외에 데이터의 기반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빅데이터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데이터가 있어도 문제인 게 용어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용어가 안 되면 빅데이터 사실은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 소위 개량화를 위한 노력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어는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이런 노력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한다면 하잖아요. 기대하고요. 북한 용어를 다뤄야 되는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를 드림으로써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소위 북을 데이터로 읽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저와 같으면 동지가 되는 겁니다. 같이 나가서 좀 발전시키고 저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교류 협력 정말 중요합니다. 보건의료 우선적인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북맹의 극복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퀘션 마크를 듣는데 이 북에 대한 퀘션 마크를 이제 느낌표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얘기고요. 뭐 해서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그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오해를 말씀드렸는데 과학기술 중시하고 있죠. 학술지 논문 투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응용과학보다 기초과학이 더 발달했을까? 사회주의 국가는 기초과학을 중시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런가라고 하면은 우리 못지않게 응용과학을 중요하게 돼. 예를 들면 수학. 우리는 그냥 기초과학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학도 기초수학이 있고 응용수학인데 거기 응용수학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네 번째는 북에 기름이 날까? 수건사업입니다. 기름, 그 석유. 현재까지는 징조가 없고요. 아까 해킹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북이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특허를 낼 적에 발명권을 가진다는 건 내 권한을 국가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인 회사가 그 특허권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 특허권을 가진다는 말은 특허를 내기 위해서 등록비나 이런 것들을 그 기업소가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다가 특허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합니다. 7번 기술로 사업할 만한 게 있을까? 있습니다. 이게 오늘 길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북한 핸드폰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나? 안 됩니다. 근데 뭐 통화했다는 사람 있죠, 그죠? 변경 지역에서. 그 중국 핸드폰입니다.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까? 공식적으로 청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제가 노동신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도 정말 그러기에는 좀 위험스러운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IT 경제협력은 북한의 일방적 퍼주기일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냐 하면 우리가 준다면 퍼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북이 가진 것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퍼주기가 아니고 퍼오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단순히 물론 인프라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은 있지만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의외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법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얘기를 드렸는데요. 주제 ICT 분야의 얘기를 주마간상격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추가적인 질문 들어온 게 제가 여기 화면에 금방 볼 수 없어서 모르겠는데 있다면 하겠는데 지금 없다는 메시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의 과학기술은 우리로 봤을 적에는 강점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남북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